안녕하세요. 보수의 원리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송파구 제7투표소 있는 투표함이 강제 이송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법 이송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이송은 왜 불법이냐 하면 선거 투표함의 모든 이동 과정은 참관인 입회 하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었어요. 참관인도 없었고 강제로 진입하면서 그것을 투표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딪혔다 다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개표 과정에도 지금 참관인들이 전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집행이고 불법 이송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죠. 국민은 총 대신 투표용지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에 있어서 공정해야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고 이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송했다. 이건 불법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상태는 이런 신뢰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이송을 해야 했을까? 왜 그리고 지금 거기 송파구에 있는 송파 제7투표소, 잠실 제7투표소에 있는 시민들은 왜 그렇게 투표함 이송을 반대를 했을까?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절차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공정한 과정과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적법 절차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투표권 침해가 있었고 또 왜곡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적법함 이송에 대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법 절차를 검증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 절차에는 전에 있는 이전 단계의 적법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 절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해야 했을까? 범죄 현장에서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떤 현장 보존이에요. 어떤 잘못된 오류가 발생한 그 현장을 보존을 해야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폴리스 라인도 쳐놓죠. 어떤 사고 나면 현장에 보존해야 그 진실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함이 없는 현장 검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장을 잘못된 행정과 어떤 구조적 시스템의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개표 후에도 검증이 가능하다, 이게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현장 살인, 어떤 범죄 현장이 나타났을 때 범죄 현장을 다 치워놓으면 그거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아니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보존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가장 중요한 선거일, 정말 나라의 큰 행사인
이 선거에는 그게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투표함의 위치와 상태, 봉인 상태, 남아있는 투표용지, 사용된 투표용지 수량, 선거인 명부, 사고 발생 당시 동선, 현장 배치, CCTV 기록 모든 것을 현장에 있는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변화된 이후 검증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왜곡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논란이 있는 투표소로서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현장 전체를 보존하고 검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행정이에요. 기본적인.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개표 후에도요. 물론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죠. 근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 이게 검증을 하려면요.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영장 발부 받아서 들어가서 그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뭐 현장 존치 명령 뭐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든지 모든 것이 지금 법원의 어떤 그 영장 청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나머지 현장 보존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원하고 선관위하고 유착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선관위원장들이 다 누구예요? 법원의 판사 출신들이에요. 응? 노태학도 그렇고 문영배도 그렇고 지금 법원의 판사들이 지금 선관위원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당연히 유착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선거를 제대로 영장을 발부해주고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을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요, 오늘 뭐 오후 4시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뭐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해놓고 발표를 할까요? 이제 뻔해요. 모든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하에 집행하겠다. 이게 나오겠죠. 그럼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도 엄청나게 질질 끌거나 여론 봐가면서 아마 할 거야 아마. 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 현장에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가지고 가는 그 자체부터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행정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그래서 김민수 지금 최고위원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불법 집행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은 지금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부정이 아니었더라도 설사 참관인 입회하에 입회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표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더 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네요.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른 어떤 아이디어나 뭐 저하고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있으면 댓글도 괜찮아요. 근데 단 혐오 발언이나 모독 발언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응원하는 댓글도 저도 이거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든데 응원하는 댓글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